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하은의 책상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하은은 학생들의 설계 과제를 천천히 살펴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막 교수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한 참이었죠. 그때 책상 위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에 하은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5년 만에 듣는 오빠의 목소리였어요. 하은아, 나야, 태준이야. 하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태준과의 마지막 대화는 격렬한 싸움이었어요. 그 후로 연락을 끊었는데 어머니가 위독하시대. 빨리 와. 태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그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죠. 하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무슨... 어머니가 어떻게 되신 거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와도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지만 위독하다는 소식에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어요.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 그냥 빨리 와. 집으로. 전화가 뚝 끊겼어요. 하은은 한동안 전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어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었죠. 하버드 건축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의 유명 건축사무소에서 7년간 일했던 하은은 1년 전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가족에게는 알리지 않았죠. 특히 오빠에게는요. 강그룹 창업주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하은은 그 무거운 이름을 버리고 자신만의 길을 걷고 싶었어요. 그날 밤 하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아버지의 엄격한 얼굴, 어머니의 차가운 미소, 그리고 항상 자신보다 앞서 가던 오빠의 모습까지. 어린 하은에게 강가는 집이 아닌 성적표를 제출하는 회사 같은 곳이었어요. 항상 1등급을 요구하는 아버지, 그림 그리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꾸짖던 어머니, 그리고 항상 완벽해 보이던 오빠 태준. 하은의 꿈은 언제나 작은 소리로만 속삭여야 했죠. 넌 강그룹의 딸이야. 그림 같은 건 취미로만 해. 내 미래는 회사에 있어. 아버지의 말씀이 귓가에 울렸어요. 하은은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묻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다음 날 아침, 하은은 떨리는 마음으로 택시에 올랐어요. 강남의 호화로운 저택 앞에 도착했을 때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5년 만에 방문하는 집이었지만 이곳은 더 이상 집이라 부를 수 없는 곳이었어요. 현관 앞에 서자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항상 완벽해야 했던 순간들, 눈물을 삼켜야 했던 밤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기로 결심했던 그 순간까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마음속에서 폭풍이 휘몰아쳤어요. 문이 열리고 하은은 오빠 태준과 마주쳤어요. 그의 얼굴은 5년 전보다 더 날카로워져 있었어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얼굴이었죠. 왔구나. 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장같이 차가웠어요. 하은의 가슴이 조금 더 무너져 내렸어요.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상태가 어떠세요? 하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떨렸어요. 하지만 태준의 표정에서는 어떤 슬픔이나 걱정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태준은 비웃듯 웃었어요. 그의 눈에는 차가운 빛이 맴돌았죠. 방금 테니스 치러 나가셨어. 건강하시지? 하은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마음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죠. 그럼 왜 거짓말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몸 안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태준은 한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앉아. 이것 좀 봐야겠어. 하은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막연한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이게 뭐야? 태준은 얇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하은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죠. 아버지 유언장이야. 읽어봐. 순간 하은의 심장이 멈췄어요. 6개월 전 돌아가신 아버지. 하은은 그 소식도 뒤늦게 신문으로 알았을 뿐이었어요.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죠. 아니, 참석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몰라요. 서류를 받아드는 하은의 손이 떨렸어요. 가슴 속에서는 두려움과 호기심, 그리고 슬픔이 복잡하게 뒤엉켰어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씀,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태준의 차가운 시선이 하은을 꿰뚫었어요.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맴돌았지만 그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어요. 그 안에 담긴 내용이 하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알지 못했어요. 하은의 눈이 서류의 한 줄 한 줄을 따라갔어요. 유언장에 적힌 글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죠. 손가락이 종이 위에서 가늘게 떨렸어요.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갈수록 하은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목소리가 목 안쪽 어딘가에서 갈라졌어요. 서류에는 믿기 힘든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6개월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아버지는 강그룹의 건설 계열사 지분 40%를 하은에게 남겼다는 내용이었죠. 이는 오빠의 목과 정확히 같았어요.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의 눈에서는 분노의 불꽃이 번쩍였죠. 나도 이해가 안 돼. 태준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의 손가락이 책상 위를 세게 쳤고 작은 꽃병이 흔들렸어요. 5년 동안 연락도 없던 내가 왜? 내가 이 회사를 키우는 동안 넌 어디 있었어? 하은의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오빠의 분노는 이해할 수 있었죠. 강건설은 태준이 모든 것을 바쳐 키워온 회사였으니까요. 아버지가 10년 전 계열사로 분리했을 때 태준에게 맡긴 작은 회사였는데 지금은 강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성장했어요. 오빠 나도 당황스러워요. 나는 이런 거 원한 적 없어요. 내 삶이 있어요.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자신을 기억했다는 사실에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갑작스러운 선물이 불편했어요. 태준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그의 웃음에는 따뜻함이 없었죠. 차갑고 날카로운 웃음이었어요. 좋아. 그럼 제안하지. 내 지분을 내게 넘기면 시가의 절반을 주마. 하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태준은 항상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 했죠. 어린 시절부터 그랬어요. 하은의 생일 선물도, 하은의 실수도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했어요. 뭔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반항심이 솟아올랐어요. 아버지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아니요. 그건 불공정해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이 될 거예요. 태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미소가 사라지고 눈썹이 구겨졌어요. 입술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꽉 다물어졌죠. 넌 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잖아. 건축학과 교수라고? 현장 경험은 있어. 직원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알아? 태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하은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 대신 용기가 솟아났어요. 미국에서 7년간 실무를 했어요. 하버드 졸업 후에는 세계적인 건축 사무소에서 일했고요. 이론만 아는 교수가 아니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태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놀란 듯 했지만 곧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죠. 그럼 다른 제안을 하지. 태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죠. 그의 어깨가 긴장으로 뻣뻣해 보였어요. 3개월 동안 회사에서 일해봐. 내가 맞지 않다고 느끼면 그때 지분을 넘기는 거야. 어때? 하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마음속에서 여러 생각이 충돌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알고 싶은 마음, 그리고 어쩌면 오래전에 접어둔 꿈을 다시 펼쳐볼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태준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눈썹이 의문스럽게 올라갔어요. 난 정직원으로 들어갈 거예요. 특혜 없이요. 아무도 내가 사장의 여동생이라는 걸 알게 하지 마세요. 태준의 눈빛이 변했어요. 처음으로 진짜 흥미가 담긴 표정이었죠. 왜? 하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어린 시절부터 하은을 괴롭혀온 의문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항상 자신보다 태준을 더 총애했던 이유, 태준의 의견은 항상 존중해주면서 하은의 꿈은 무시했던 이유. 진짜 회사를 보고 싶어요. 오빠가 만든 회사가 어떤 곳인지, 아버지가 왜 이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알고 싶어요. 태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맴돌았어요.
그 미소가 하은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죠. 좋아. 내일부터 디자인팀 신입으로 출근해. 주의할 건 주의하도록 해. 태준의 목소리에는 뭔가 음흉한 기대감이 담겨 있었어요. 하은은 순간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결심은 확고했어요. 그날 밤 하은은 오래된 자신의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마치 작은 별처럼 반짝였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였죠. 아버지의 사진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하은은 조심스럽게 사진을 들어 올렸어요. 아버지의 엄격한 눈빛 속에서 뭔가 다른 것을 찾으려 했지만 여전히 수수께끼 같았어요. 아버지, 왜 저에게 이런 짐을 주신 거예요? 하은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 작게 울렸어요. 대답은 오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단단한 결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은은 강건설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고층 유리 건물이 마치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죠. 첫 출근 날이었어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지만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로비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모두 자신만의 목적지를 향해 빠르게 움직였죠. 하은은 안내 데스크에서 신입사원임을 밝히고 디자인팀으로 안내받았어요. 17층 디자인팀 사무실. 문을 열자 30여 명의 직원들이 각자의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대부분 남자였죠. 하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윤하은 씨? 날카로운 목소리에 하은이 고개를 돌렸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하은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박진석 팀장이었죠. 네. 안녕하세요. 하은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박진석은 미간을 좁혔어요. 그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해외파라고? 우리나라 건설 현실도 모르면서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첫 마디부터 가시가 돋았어요. 하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죠. 네, 미국에서 실무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 건설 환경도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하은이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불안감이 커졌어요. 박진석의 얼굴에 불쾌한 표정이 스쳤어요. 따라와. 팀장은 짧게 말하고 앞서 걸었어요. 하은은 그를 따라 사무실을 가로질러 갔어요.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모두 호기심과 의심이 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박진석은 구석진 자리를 가리켰어요. 복사기 옆 통로 끝에 있는 작은 공간이었죠. 여기가 내 자리야. 우선 회사 규정집부터 읽어. 오후에 업무 지시할 테니. 말을 마치고 박진석은 돌아섰어요. 하은은 잠시 당황했지만 마음을 다잡고 자리에 앉았어요. 참아야 해. 이건 시작일 뿐이야. 옆자리에서 누군가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윤입니다. 작년에 입사했어요. 하은은 그제야 미소 지을 수 있었어요. 도윤의 얼굴은 친절해 보였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부드러운 눈매를 가지고 있었죠. 반갑습니다. 윤하은이에요. 도윤은 주변을 살피고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여기 분위기가 좀 그래요. 특히 여자 직원에겐 더 까다로워요. 조심하세요. 하은의 가슴이 다시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이미 각오했던 일이었죠. 첫날은 악몽 같았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어야 했고 오후에는 끝없는 복사와 제본 업무가 쏟아졌어요. 그러다 갑자기 박진석이 불렀어요. 윤하은, 내일 아침까지 그린시티 프로젝트 자료 분석해서 요약본 만들어 와. 하은은 깜짝 놀랐어요. 그린시티는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였죠. 첫날부터 이런 업무를 맡기다니. 팀장님, 그 자료가 어디 있나요? 박진석은 비웃듯 웃었어요. 몰라서 물어? 스스로 찾아봐. 해외파가 그것도 못하나? 하은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주변에서 몇몇 직원들이 키득거렸어요. 마치 함정을 파놓고 하은이 빠지기를 기다리는 듯했죠. 그날 밤 하은은 회사에 남아 자료를 찾아 헤맸어요. 서버에 접근 권한도 없었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자정이 넘어서야 도윤이 몰래 자료 링크를 보내줬죠. 고마워요. 도윤 씨, 조심하세요. 팀장님이 일부러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하은은 붉은 눈으로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밤새 자료를 분석하고 요약본을 만들었죠. 박진석은 의외라는 듯 하은의 보고서를 받아들었어요. 내용은 있네. 하지만 형식이 완전히 잘못됐어. 우리 회사 양식을 몰라? 하은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밤새 노력했는데 이런 반응이라니.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 같은 상황의 반복이었죠. 커피 심부름, 무시당하는 아이디어, 고의적인 정보 차단. 하은은 점점 지쳐갔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마다 한국 건축 법규와 시공 방식을 공부했어요. 회사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선배들의 보고서를 모두 분석했어요.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도 발견했죠. 강건설의 디자인이 점점 획일화되고 있다는 것을. 2주차부터 하은은 달라졌어요. 질문에는 완벽하게 대답했고 지시받은 일은 2배의 속도로 해냈어요. 그린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자신만의 의견도 정리해 두었죠. 3주차 팀 회의에서 기회가 왔어요. 박진석이 그린시티 설계안에 대해 의견을 물었을 때 하은은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어요. 제 생각에는 현재 설계안이 너무 서구적입니다. 한국의 기후와 문화적 특성을 더 반영할 필요가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하은에게 집중됐죠. 박진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또 해외파 타령이네. 구체적인 대안이라도 있어? 하은은 심호흡했어요.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왔으니까요. 네, 한국 전통 건축의 환기 체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 에너지 효율을 30% 높일 수 있습니다. 제가 간단한 스케치를 해왔어요. 하은이 테이블 위에 도면을 펼쳤어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이번에는 놀라움 때문이었죠. 한 달 후, 하은의 설계안이 그린시티 콘테스트에서 최종 선정됐어요. 심사위원장의 말이 모두의 귀에 울렸어요. 이건 놀랍군요. 서양 건축의 틀에서 벗어나 우리 고유의 지혜를 재해석했군요. 박진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의 설계안은 완전히 무시됐죠. 그의 눈에서 증오의 불꽃이 번쩍였어요. 하은은 그 시선을 느끼며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어요. 그린시티 프로젝트가 하은의 설계로 진행되면서 사무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무시당하던 하은에게 이제 직원들이 먼저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죠. 하지만 박진석의 적대감은 더욱 강해졌어요. 회의에서 하은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때마다 박진석의 얼굴은 점점 더 붉게 물들었어요. 그의 눈빛은 날카로워졌고 목소리는 더 거칠어졌죠. 하은은 자신의 등 뒤로 던져지는 그의 시선이 칼날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날 오후 하은은 설계 도면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박진석이 그녀의 책상 앞에 나타났죠. 하은 씨, 오늘 저녁 팀 회식이야. 의무 참석이니 꼭 와. 그의 목소리에는 뭔가 불길한 기운이 깔려 있었어요. 하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죠. 지금까지 그가 자신을 하은 씨라고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회식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일식집이었어요. 팀원들이 둥근 테이블에 모여 앉았고 술잔이 오갔죠. 하은은 불안한 마음에 소주잔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어요. 박진석은 처음엔 하은을 무시했어요. 그러다 술이 몇 순배 돌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하은의 옆으로 다가왔죠. 자, 우리 디자인 천재에게 한 잔 따라주자. 그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하은에게 모였죠. 하은의 손이 떨렸어요. 무언가 벌어질 거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박진석은 술을 따르며 하은의 어깨에 살짝 손을 댔어요. 그 손길에 하은은 몸을 움츠렸죠. 정말 대단해요. 그린시티 프로젝트를 따내다니 어떻게 그렇게 심사위원들을 설득했을까? 비결이 뭐야? 술 취한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 담긴 악의는 또렷했어요. 하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주변 공기가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열심히 준비했을 뿐입니다.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진석은 비웃듯 웃었죠.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사장님 귀에 뭐라고 속삭였길래 이렇게 밀어주나? 젊은 여자가 윗선에 잘 보이는 방법이 따로 있지.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몇몇 팀원들은 시선을 돌렸고
누군가는 헛기침을 했죠. 하은은 얼어붙었어요. 몸 안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죠. 그때 옆에서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죠. 팀장님, 그만하세요. 그건 성희롱입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회식 자리가 완전히 얼어붙었죠. 하은의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아무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박진석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그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죠. 내가 감히 선배한테 그런 말을. 박진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술잔이 넘어지며 테이블에 술이 쏟아졌죠. 하은은 무서워서 몸이 굳어버렸어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죠. 도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박진석의 눈에서 이성이 사라졌죠. 그는 갑자기 손을 휘둘렀고 그 주먹이 도윤의 팔을 스쳤어요. 이 자식이. 도윤이 피하려 했지만 팔을 맞았어요. 균형을 잃은 도윤은 참지 못하고 박진석의 멱살을 잡았죠. 둘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만해요. 제발. 하은이 소리쳤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었어요. 다른 팀원들이 둘을 말리려 했지만 박진석의 발이 미끄러지며 그만 쓰러졌죠. 그의 어깨가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혔고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이후 강건설은 발칵 뒤집혔어요. 박진석은 어깨가 부러져 병원에 입원했고 도윤은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죠. 인사팀에서는 도윤에게 권고 사직을 요구했어요. 하은은 자신 때문에 도윤이 회사를 떠나게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병원에 병문안을 간 도윤을 찾아 사과했죠. 도윤 씨, 정말 미안해요. 저 때문에. 하은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도윤은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가 하은을 위로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니까요. 누군가는 말했어야 했어요. 도윤의 눈에는 슬픔보다는 따뜻함이 더 컸어요. 하은의 눈가가 뜨거워졌죠. 제가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도윤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괜찮아요. 이런 회사 떠나는 게 오히려 낫겠죠. 하은은 마음이 무거웠어요. 자신이 실험 삼아 입사한 회사에서 좋은 사람 하나가 인생에 큰 상처를 입게 된 것이죠. 하은의 마음에 죄책감이 커져갔어요. 일주일 후 박진석이 병가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왔어요. 그의 한쪽 어깨는 여전히 깁스를 하고 있었죠. 하은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어요. 증오를 넘어 복수심이 가득했죠. 하은은 최대한 박진석을 피하려 했지만 그럴수록 그는 더욱 집요하게 괴롭혔어요. 중요한 회의에서 하은의 말을 자르고 자료를 고의로 누락시키고 다른 팀원들 앞에서 비웃었죠. 그러던 어느 날 서울대병원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위한 회의가 있었어요. 하은이 준비한 제안서를 발표하기 시작했을 때 박진석이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이 설계 개념은 완전히 잘못됐어. 고객이 원하는 건 이게 아니야. 하은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서울대병원의 구매 결정 요인은 가격보다 성능과 사용자 경험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강조하면 닥쳐. 박진석의 고함에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죠. 내가 팀장이야? 내가 15년 동안 영업해왔는데 신입이 나한테 가르치려고?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하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보다 분노가 커졌어요. 그때 박진석의 손이 움직였어요. 그가 들고 있던 커피잔을 하은을 향해 내던졌죠. 뜨거운 커피가 하은의 흰 블라우스에 쏟아졌어요. 회의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아무도 숨도 쉬지 못했죠. 하은은 흔들리지 않고 박진석을 바라봤어요. 뜨거운 커피가 흐르는 상황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어요. 팀장님, 이건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하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이번엔 그녀가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회의실 문을 박차고 나가면서 그녀의 마음속에는 단호한 결심이 서 있었어요. 이제 끝낼 시간이야. 하은은 커피가 묻은 블라우스를 그대로 입은 채 회의실을 나왔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죠.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하은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한 가지 목표만 향해 걸어갔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결심했기 때문이었죠. 태준의 사무실 앞에 도착했어요. 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하은을 바라봤어요. 죄송합니다만 사장님은 지금 미팅 중이셔서. 하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죠. 지금 당장 봐야 해요. 하은의 목소리에 담긴 단호함에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 인터폰을 들었어요. 몇 마디를 주고받은 후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가세요. 하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어요. 태주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그의 앞에는 2명의 외국인 바이어가 있었어요. 태준의 눈이 커지는 게 보였어요. 커피에 젖은 하은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듯했죠. 하은,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걱정보다는 짜증이 더 컸어요. 하은은 흔들리지 않고 그에게 다가갔어요. 이게 오빠가 만든 회사의 현실이야. 하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외국인 바이어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태주는 난처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태준이 바이어들에게 영어로 사과한 후 하은의 팔을 잡고 회의실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죠. 미쳤어? 중요한 미팅 중이란 말이야. 하은은 팔을 빼내며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래, 미쳤을지도 몰라. 하지만 이건 더 중요해. 하은은 지난 2달간의 경험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고졸이라는 이유로 받은 차별,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은 무시, 실적이 좋다는 이유로 받은 견제, 그리고 오늘의 사건까지. 태준의 표정이 점점 변했어요. 처음에는 짜증, 그 다음에는 놀라움, 그리고 마지막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박진석이 그랬다고. 성희롱까지? 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결정했어. 내 지분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대신 이 회사를 바꿀 거야. 하은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태준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태준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어요. 조금은 쓸쓸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였죠. 알았어. 내가 이겼다. 태준이 말했어요. 하은은 놀라서 눈을 깜빡였어요.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뭐라고요? 태준은 한숨을 쉬며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하은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따라갔죠. 태준은 바이어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잠시 미팅을 중단했어요. 그리고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사실 이게 아버지가 원하셨던 거야. 하은은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아버지의 편지였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태준에게 내가 없는 동안 회사를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 하지만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는 회사를 키우는 데는 성공했지만 사람을 보는 눈이 없구나. 내 여동생 하은이는 날카로운 눈을 가졌다. 그녀가 돌아와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 하은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어요. 아버지. 태준은 창가로 걸어가 서울 도심을 바라봤어요. 그의 어깨가 무거워 보였죠. 처음에는 내가 방해꾼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10년 넘게 키워온 회사에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끼어든다고 생각했지. 태준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이내 그는 돌아서서 하은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역시 오르셨어. 우리는 함께일 때 더 강해. 하은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오랫동안 갈라졌던 형제의 마음이 처음으로 통하는 것 같았죠. 3개월 후 강건설은 크게 변화했어요. 하은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회사의 디자인 철학을 혁신했죠. 환경과 사람을 중심에 둔 설계 원칙을 도입했고 능력 중심의 평가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박진석은 해고되었고 도윤은 디자인팀 리더로 승진했어요. 어느 날 저녁 태준과 하은은 새롭게 단장한 강건설 옥상 정원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서울의 불빛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죠. 하은아, 생각해보니 우리 아버지 참 교활하시네. 태준이 와인잔을 들며 웃었어요. 하은도 미소 지었죠.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 둘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려고 일부러 유언장을 저렇게 쓰셨을 거야. 내가 널 시험할 거란 것도 다 예상하셨을 거고. 하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 결국 두 남매를 다시 이어준 셈이었죠. 그래도 감사해요. 아버지 덕분에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았으니까요. 강건설의 로비에는 새로운 슬로건이 걸렸어요. 사람과 환경, 그리고 미래를 위한 건축. 회사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가혹한 실적 압박과 위계 질서로 고통받지 않았죠. 대신 모든 직원이 존중받으며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어요. 성별과 학력에 관계없이 능력과 인성으로 평가받는 문화가 자리 잡았어요. 어느 날 하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처음엔 꿈도 꾸지 않았던 일이었는데 지금은 내 삶의 가장 큰 사명이 됐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도윤이 보낸 메모가 놓여 있었어요. 하은 이사님, 오늘 신입사원 교육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강건설은 이제 정말 다른 회사가 됐네요. 하은은 미소 지으며 창가에 서서 회사 전경을 바라봤어요. 아버지의 뜻이 담긴 회사 이름, 강건설은 이제 그녀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건물을 짓는 회사를 넘어 사람을 세우고 미래를 디자인하는 기업으로. 그날 저녁, 하은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갔어요. 오랫동안 외면했던 그곳에 꽃 한 송이를 놓으며 속삭였어요.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왜 저에게 이런 짐을 주셨는지. 감사해요. 봄바람이 하은의 머리카락을 살짝 스쳤어요. 마치 아버지의 손길 같았죠. 이제 그녀는 진정한 건축가이자 리더가 되었어요. 아버지의 딸이 아닌 자신만의 길을 걷는 혁신가로서